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네, 그죠? 얼굴 보니까.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오셨어요? 책은 다 가져오셨죠? 네. 뭐, 11월, 12월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앉아있는 연습. 그걸 하는 거죠. 네. 출석만 하시면 돼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배운 내용이 좀 몇 가지 있죠. 그 목적부터 해가지고 용어 정의, 중개대 상물, 그리고 시험 제도 같은 거 여기까지 했죠. 그 중에서 용어 정의만 한번 빠르게 체크하고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는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는 우리 몇 조에 들어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용어 정의가? 그죠? 2조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2조. 자, 2조에 용어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몇 개의 용어가 있습니까? 6개. 첫 번째 용어는 뭐죠? 중개.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이 잘 나오는 거는 두 개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제가 잘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한 가지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6개의 용어 중에서 중개라는 용어가 첫 번째인데, 중개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이 나와야 되겠죠. 중개대상물은 우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토건입간공 들어본 적 있죠? 토건입간공에 대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누가 나옵니까?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이런 사람들. 자, 이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냐 하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렇죠?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선이죠. 소개, 주선, 흥정, 교섭, 조정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래서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그런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 그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뭐였죠? 두 번째 용어가 공인중개사죠. 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죠. 네,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됩니까? 예, 뒤에 막 뭐 붙어 있으면 안 돼. 자격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하면 틀린 거고. 자, 자격을 취득을 한 자로 끝나야 되고, 이 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죠? 저법이라고 했어. 저법. 저법의 대표적인 법이 외국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그러면 이 법상의 공인중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가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고? 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라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이 합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공부를 안 한 게 확실하네. 그렇죠? 공부를 했으면 이게 뭔지 알아야 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게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알아두셔야 돼. 중개계약, 중개계약. 그러니까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죠.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어떻게 한다 했어? 현실적으로 받으라고 했죠. 현실 수수라고 했어요. 안 받아도 중개는 한 건 맞아, 그죠? 근데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고, 받기로 약속만 했다, 요구만 했다. 그러면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죠.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 했을 때, 이 업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반복 계속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특정인을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영리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업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된다. 자, 네 번째 용어가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냐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개설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걸로 끝나야 되겠죠?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정지 중인 개업들도 다 개업들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다 포함시켜 주려면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종별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종별 세 종류. 자, 여러분은 자연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여러분 자연인이죠. 육체가 있는 자연인으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종류 중에서. 종류가 원래 세 가지인데.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다음에 법인을 만들어요. 주식회사를. 그런 다음에 등록을 했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법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제도 이전부터 중개업 계속 해오던 사람 있죠.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계속 중개업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사람도 자연인이에요. 육체가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 시험 안 쳤기 때문에. 그래도 개업 공인중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부칙상의 개업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부칙인 거죠. 부칙. 이걸 이 사람을 부칙상의 개업이다. 이래 불러요. 부칙제 6조 2항.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용어는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누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법인, 그죠? 법인의 중개법인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인자 포함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은 그냥 임원사원이에요. 간부급, 그냥 임원사원, 경영진이고, 그죠?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사원은 소속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용어는 중개 보조원입니까?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자격증이 없다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래도 개업에 소속이 돼 있어요. 직원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하겠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대표적인 업무. 이 업무를 무슨 업무라 그래? 단순 업무라 그래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사람이 중개 보조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의뢰인은 현장까지, 아파트까지 모시고 가서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파트 올라가도 되죠. 뭐 엘리베이터도 못 하나, 그지? 올라가서 물을 트면 된다, 안 된다? 물을 틀어도 되죠. 뭐 손도 못 씻나요? 대신 뭘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돼. 일체 뭐 물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중개 보조원까지 봤어요. 6가지 용어. 뭐 할만하죠? 네, 6가지 용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대답이 딱 1초 만에 나오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합격이에요. 아직 1초 만에 안 나오죠? 네,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네,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려면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이 1초, 2초 만에 딱 나와줘야 돼. 바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아까 합격생이 한 분 오셨는데 보니까 많이 합격했대요, 지금. 특히 중개사법이 다 9점점 맞고 합격했대요. 엄청나죠? 네. 제가 냈던 문제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중개사법은 원래 그래. 중개사법은 원래 다 나와요.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쉽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목의 특징하고 저번에 다 했죠. 구성하고 특징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대부분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그렇게 또 차츰차츰 이제 또 지나면서 또 시험 관련되어 있는 요령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어디부터 나올 거냐면 오늘은 등록 나가기 27페이지 있죠. 앞에 부분 뭐 안항 이런 것들은 전부 1월 달에 또 합니다. 1, 2월 달에 다 하고 또 11월, 12월 달에 또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27페이지에 보면 중개업의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제3장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자격을 취득했다고 봐요, 지금. 자격을 취득했고, 자격을 취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돈을 벌려면 이제,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소속으로 취직을 하든지 이렇게 뭐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이건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개업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인데, 이 등록에 관한 내용을 한번 더 적고 그 다음에 책에다가 밑줄을 한번 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저번 주에 우리 연역할 때 그죠? 중개업 유례 발전 과정 할 때 지금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합니까? 신고를 합니까? 등록한다고 했죠. 예, 그거 한 가지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등록. 지금 현재는 등록을 해야지 적법한 중개업이다.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이죠. 그래서 등록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싶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다는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죠.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제재를 원래 알아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3대 3이라고 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건 지금 나중에 안기법대로 이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그 정도 좀 세요. 3대 3이면 3년 동안 콩고를 먹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록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야 되는 거를 한번 적어보면 이제 등록의 의의부터가 있어요. 의의. 그다음에 등록의 성격, 성질. 그다음에 등록의 신청자가 있어요. 등록의 신청자, 등록의 관청.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 등록의 기준부터 등록 기준,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 등록증 재교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종별 변경. 요거를 지금 이제 다 할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걸 다 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험 나오냐면 등록의 신청자부터 여기서부터 시험에 쭉 나와요. 시험. 의의하고 성격은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다 출제가 돼요. 나온다고 봤을 때. 그래서 신청자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등록 기준까지만 볼 거예요. 등록 기준까지만. 첫 번째 등록의 의의. 등록이 뭐냐 이 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이 뭐냐 하니까 일정한 사실, 뭐 학원에 다닌다, 어디 학교에 다닌다 한 일정한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사실, 그 다음에 어떤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그 각 행정기관,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는 장부에다가 공적인 장부, 공부에다가 비치가 되어 있는 공부에다가 기재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적인 장부를 말해요. 공적인 장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의의를 공부를 외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중개업 등록과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요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가 뭐냐 하니까 등록대장이겠죠. 그래서 등록을 했을 때 요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고 등록증 같은 걸 교부해 줄 거 아니에요. 등록대장인데 정확한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요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그래서 이 대장에다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만 요거는 대장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의는 뭐 그렇게 외울 필요 없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등록의 성격이 있어요. 성격은 네 가지가 있어요. 등록의 성격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는 일신전속적이다. 일신전속. 일신전속적, 일신전속성이라고 하죠. 일신전속이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몸 전적으로 속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은 그 주체하고 긴밀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 그죠? 그래서 이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대여를 한다든지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상속.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아버지가 열심히 뭐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이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록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몸 쉬는 거. 몸 쉬는 거. 그거 좀 없어 보이죠? 몸 쉬는 거. 그게 이제 맞아요. 몸 쓰는 건데 그게 이제 누구 차례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이 소멸 사유에 들어가. 아버지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증이 취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일신 전속성입니다. 자, 되겠죠? 두 번째는 기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기속이라 돼 있는데 이 기자를 보면은 이 기자가 한자로 말고삐 기자를 써요. 말고삐 말에다가 고삐를 좀 씌웠다. 그러면 말이 좀 약간 부자연스럽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고삐 기자를 쓰는데 말고삐 기자가 한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못 씁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면 찾아보세요. 말고삐 기자. 그래서 이 기속성은 뭐냐 하니까 등록의 기준이나 어떤 절차에 하자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다 등록을 시켜줘야 되는 성질. 누구나 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등록의 기준, 등록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요건 갖췄죠. 그러면 다 등록시켜줘야 되는 성질이 기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기속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혹시 두 글자인데 기속 반대 이거 두 글자가 있어요. 뭡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기속 이거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 뜻이거든. 이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네? 특정.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뭐 많이 쓰는 우리도 보통 쓰는데. 요거 기속은 해야 되는 거고요. 기속은요. 그래서 그 말 나올 때 그 말을 기대했었어요. 그 말을 불기속. 불기속 두 글자로 얘기하는데 두 글자로 요거 많이 쓰잖아요. 재량이에요. 재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량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량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알아두세요. 필요한 거예요. 기속은 뭐 절대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절대, 필요, 이런 의미고 재량은 임의, 재량 그런 말이에요. 상대적 이런 말.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적법 요건. 이 등록은 적법 요건이다. 등록을 만약에 등록을 하면 적합이고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인 거예요. 얘기했죠, 그죠? 이 등록은 적합 요건이죠. 그러면 무슨 요건이 아니냐?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효력. 그러니까 유효, 무효를 따지는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은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이 매매 계약을 체결시켜 줬어요.
그때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등록 안 했으니까 무효. 그렇죠? 자, 다시. 등록을 하면은 적법이고 등록 안 하면 불법이라고 했죠. 이게 적법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아요. 자, 무등록, 등록 안 했죠.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은 유효하겠습니까? 무효하겠습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 무효를 안 따진다니까요. 등록을 안 한 기업, 등록을 안 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처음에 잘 이해 안 돼요, 이게. 근데 등록 여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유효하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무등록은 처벌받겠지. 아까 무등록 몇 년 동안 콩 먹어요? 3년 동안 먹어요. 3년 동안. 하여튼 그런 내용.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적법 요건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별성인데, 개별성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성은. 개별이다 이 말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각자.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건 각자예요. 등록부터 각자예요.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인 1등록. 각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 뜻이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시험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우리 시험이.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한번 내가 이제 등록 신청. 등록을 등록 신청자. 아무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이런 거 다. 자, 첫 번째가 누구냐 하니까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네? 공인중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단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을 취득 안 하면 지금 현행법상 등록 신청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 무조건 취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 여기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에요. 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맞죠? 자격증이 있으면서 직원이잖아.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되고, 중개업무 수행하거나 중개업무 보조하는 사람. 이렇게 나중에 나와줘야 돼요. 지금 말고, 지금 안 나와도 되고, 지금 나오면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소속되어 있습니까? 직원이잖아요. 이미 소속되어 있죠. 개업한테 소속되어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은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거든. 소속을 두 군데 두면 안 돼. 그럼 뭐 다 이중 소속되면 다 이중 소속하지. 여기도 취직했다, 저기도 취직했다가 두 군데 세 군데다가 막. 근데 이중 소속 안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만약에 시켜준다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 이중 소속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등록을 할 수 있냐 하니까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법인. 법인은 임의로 만든 인간이죠. 육체가 없잖아요. 그죠? 주식회사 만든 거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만들 때 그 주식회사 요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 얘기하는 우리 중개법인에서 얘기하는 그 갖춰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갖춰가지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으로 안 하고 법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법인 요건 갖춰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외국인
외국인도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도. 외국인 할 수 있죠. 외국인도 일단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다 했잖아. 외국인도 시험 응시할 수 있다 했죠. 제한 없다 했잖아요.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다 했죠. 외국인도 자격 취득해가지고 등록시켜 줍니다. 요건 갖추면. 외국 법인도 당연히 되겠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요렇게 등록 신청자 되겠죠. 예.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등록의 관청입니까? 그럼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가 그 뜻이에요.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니까 자, 자기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집 주소하고 관계없어요. 자기 집 주소하고 관계없고 자기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있죠.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군구 단위다 그 말이 시군구 단위. 등록관청은 시군구다 이 말이에요. 시군구. 자, 이때 말하는 시장은요 어떤 시장을 말하냐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어떤 시가 있죠? 구가 없는 시는 어떤 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는 구가 억수로 많아요. 예? 예? 그렇죠. 이참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봐. 우리나라 외국 사람인가 봐요. 김해시 나왔죠? 김해시 구가 없어요. 김해 구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알잖아. 경주에는 없잖아, 구가. 양산시 이런데 경산시 그죠? 보통 뭐 그런 거 생각하나 그죠? 울산만 생각하지 뭐. 하여튼 구가 없는 시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경주에서 하고 싶다 그럼 경주시청 가야 돼요. 그런 말이죠. 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에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구가 있잖아. 울산광역시 남구 있잖아요. 남구 북구 있잖아. 다 있잖아. 이때 말하는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해요. 대충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 시랑 그 다음에 특도 있죠. 특도면 어디예요? 특별자치도를 말해. 특별자치도면 어디? 제주도예요. 제주도 특도행정시. 특도행정시라고 하면 제주도에 무슨 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하네. 말하시는 분들. 그 언제 우리나라 들어왔는 말하듯이 또 뭐. 혹시 일본 사람인가? 제주도에 가면은 서귀포시가 있죠. 제주시가 있죠. 두 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요. 행정시. 그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그죠? 시 때 말하는 시는 이런 시를 말한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군수가 있는데 군수는 우리나라 모든 군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군을 한번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 기장군. 자, 얘기해 보세요. 울주군 또. 예? 뺏겼다고? 뺏겼다고. 또 다른 군. 자, 뭐 군. 어디? 고성군. 하동군. 또. 기장은 내가 했고, 나 부담하지 마. 우리나라 군 많아요. 좀, 마음대로 얘기하네, 이제. 막 파시군, 막 파고.
창녕군, 뭐 양양군 뭐 많이 있는데 산청군 어디 저기 저 강원도 올라가면 평창군, 뭐 행성군 많이 있잖아. 희한하네.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 봐. 말하던 사람인가 봐. 근데 딱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 말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군이 다 들어가 여기에. 군 많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희한한 군 많아. 자, 하여튼 그죠? 모든 군 말하는 거지. 자, 그럼 구청장이라 돼 있죠. 구청장은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라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를 말해요. 그걸 자치구라 그래요. 자치구청장을 어떻게 이제 뽑죠? 자치구청장, 우리 남구청장 어떻게 했어요? 선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은 선거하잖아. 그죠? 선거했죠? 선거하는 겁니다. 의회가 있어요. 구의회가 있어. 그 다음에 비자치구가 있어요. 비자치구라면, 이 비자치구는 행정 편의상 만든 구예요. 비자치구. 그러니까는 이 자치구청장은 그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의회가 없어. 비자치구에. 그러니까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우리나라 시가 한 10몇 가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는 시 있어요? 포항에 남구 북구가 있어요. 포항시 안에 남구 북구는 비자치구예요. 또 창원시 있어요. 창원에 가면 5개의 구가 있다.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 하포구, 해원구. 그 비자치구예요. 합쳐졌잖아요. 옛날에 왜 진해, 마산, 뭐 진해, 창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경기도에 가면 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뭐 안양, 부천, 고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남 이런 데 다 거기 있어요. 그 안에 비자치구가. 그리고 거기 천안도 있고. 천안 있죠. 하여튼 몰라대.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또 다시 포항 남구에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포항시를 가야 돼요? 남구청에 가야 돼요? 남구청. 맞죠?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하니까 일단 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록 관청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 때나 가는 건 아니고 등록하러 갈 때 잘 가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앉아있지만. 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여기 이제 등록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걸 단독으로 보통 문제 물어보는데 올해는 단독으로 잘 안 물어봤어요. 같이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 등록을 할 때 갖춰야 되는 기준을 의미하죠. 첫 번째 누가 등록을 할 때 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 이거예요.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겠죠. 일단은 공인중개사랑 법인이랑. 그래, 그걸 구분해가지고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가 여러분들이 등록하러 갈 때 갖춰야 되는 기준이다 이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자격을 이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결격 사유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빼고 두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2수. 실무교육. 그러니까는 등록을 신청을 하기 전에 자격 취득하고 실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일정한 시간. 실무교육. 그 이름이 실무교육이에요. 이 이름을 실무교육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연수교육, 다른 교육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실무교육은 언제적 실무교육에 유효하냐니까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등록을 하려면 이제. 이건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등록 신청일 전이에요. 1년 이내입니다. 요것도 뭐 2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요런 것도 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수업장에 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사무소라는 걸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를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사무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등록 신청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무소냐 하니까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말이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외.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포함 제외 있죠. 이거 물어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는 사무소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 기재되기 전 우리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보면은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것들은 나중에 주택법, 건축법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받은 검사 받은 건물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원칙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굳이 물어보면 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네, 틀린 거죠. 반드시가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럼 확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보하는 방법을 또 물어봤는데 확보 방법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기 소유 건물, 자기 소유. 내 건물이면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건물이면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자기 소유. 소유권을 근데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어요. 전세를 얻어도 돼요. 전세. 그 다음에 임대차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공짜로 쓰는 거죠. 사용대차라고 하는 거. 임대차는 이제 임대료 주는 거고.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보통 한 가지 선택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기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 없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어도 돼요. 사무소만 확보하면 돼요. 자기는. 사용권만 증명해 주면 돼요. 그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런 거 증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등록 기준입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시험 문제 보통 지금까지 단독으로 많이 나왔을 때 법인인 개업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인 거지. 법인인 개업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상법상의 회사,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플러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첫 번째 기준. 일단 상법상 회사가 돼야 돼요.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는 5가지 회사가 있어. 지금은 지금 몰라야 되는데 5가지 회사 있어요. 주식회사부터 해가지고. 그 5가지의 어떤 회사를 해도 됩니다. 상법상 회사. 일단 이름만 얘기하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 5가지 회사, 어느 회사를 해도 된다.
또는이죠. 그러면 상법상 회사를 해도 되고 회사가 아니라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거. 상법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협동조합도 된다 이 말이죠. 또는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지역 주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지역 주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 목적이니까 우리는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협동조합은 자본금을 갖추더라도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제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 말이지. 되겠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잖아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이것도 잘 보세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죠. 이것도 숫자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이상을 갖다가 뺄 수도 있어요. 자본금 5천만 원일 것 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글자 한 글자 다 놓치면 안 돼. 처음부터 글자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잘못 들어가면 입력되면 이게 수정하기 힘들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서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왔다.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다른 동네 가면 절대 안 합니다. 울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법인의 등록 기준으로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OX 한번 해보세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다. 그죠? 자, 아니, 제가 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서 지문에, 그러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근데 꼭 맞는 것 같아, 보면. 성부사 회사 들어갔으니까. 성부사 해도 되니까. 그래서 생각 안 되고, 상법상 회사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법상 회사만 된다는 의미예요. 네, 협동조합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문을 만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아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잖아요. 아닙니까? 그래, 국어가 좀 잘 돼야 돼. 우리 시험, 특히 우리 과목은 국어가 좀 되면, 뭐 다른 과목도 다 애들도 마찬가지더만. 수학 문제도 잘 풀려고 하면 국어가 돼야 되더만. 영어 문제도 국어가 돼야 되고. 모든 문제는 국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 출제를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번 내가 내봤는데, 그죠? 맞추는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바꿔가야 돼.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막 바꿔 나가셔야 돼. 하여튼,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법 제14조. 에 규정된 업무가 있어요.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보면은 법인이 해야 되는 업무 6가지가 있어요. 요 자체가 또 단독으로 한 문제 나와. 그래서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자, 요것도 이제 과거에 나왔던 지문인데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거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 이렇게 나왔어요. OX. 겐터가 좀 잘 맞네 오늘 좀. 겐터가 오늘 2번 연속 맞네요. 이야. 자, 위배되지 아니한 이 말은 이제 일단 위배 이게 부정이거든. 부정이라는 의미예요. 위배니까. 위배는 부정이에요. 위배. 아니도 부정이죠. 그러면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랑 같은 거지.
14조의 규정된 업무만 영위해라 이 말이에요. 14조에 반대되지 아니한 것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반대되지 아니한 것만 영위해라 이 말이에요. 14조에 있는 것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국어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왔다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국어적으로 많이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오. 이런 것들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또 잘 알게 되니까 기본 조문을 좀 충실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기본 조문 이런 거. 자, 세 번째는 법인이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라고 있습니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자, 여기도 우리 법인, 중개법인에는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랑 똑같은 건데, 대표자라고 해요. 용어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대표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요거예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이것도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자,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이게 고칠 게 많잖아. 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고, 대표를 포함한 하면 틀린 거예요. 대표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죠? 그럼 대표를 제외하고 적어놨는데 여기 3분의 2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일 것 하면 틀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조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다 맞추려면 그냥 이걸 통째로 외워야 돼요.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대표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대표를 제외하고 7명이에요. 임원이. 7명. 대표를 제외하고 7명 같으면은 몇 명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대표를 제외하고 7명이래. 예? 자, OX는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잘. 대표를 제외하고 7명이라고요. 그럼 대표를 제외했지요.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돼야 되니까 7명 중에서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명 돼야 되죠. 2명까지는 안 되죠. 2명은 부족하잖아. 7명 중에서 3명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맞추려면 일단 이 조문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실무교육이라는 것들 여기서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자, 누가 실무교육 이수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대표자 이수해야 되겠지. 실무교육, 저기 있는 실무교육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표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 임원사원. 조심하셔야 돼요. 전 임원사원. 그러니까 전 임원사원이라면 중요한 게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돼요. 자, 자격증,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원 임원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자격증이 있는 사원 임원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있어. 근데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전 임원 사원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영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사원들이 아니라 이사 감사급에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랑 약간 짬뽕을 같이 섞어가지고 냅니다. 실무교육 같으면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수할 것. 딱 틀렸잖아요. 지금 틀렸죠? 근데 이걸 뭐 시험 문제 풀잖아 그러면 헷갈려 갑자기. 3분의 1 맞네 그러면서 막 넘어간다니까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막 섞어서 내니까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제 지사격, 그러니까 우리 본사 지사 있죠, 그죠? 지사 아니면 지점격인 분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요. 분사무소 지점격이죠, 지사격이죠. 그걸 이름을 우리 분사무소라고 해요. 여기서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 에는 누가 있냐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대표자를 안 불러요.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 불러요. 이름이 틀려요. 이 사람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는 똑같다. 사무소 확보. 요렇게. 사무소 확보는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해놓고 일단 여기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요게 단독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요거만 알면 한 문제 맞춘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록의 절차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이번 순환이 안 합니다. 언제 합니까? 다음 순환.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 순환. 다음 순환이면 1, 2월 달에 한다 이 말이죠. 왜 1,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하는 게 안 올까봐 그래요. 안 올까봐. 다 가르쳐주면 안 올까봐 1, 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 꺾고 좀 쉬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27페이지에 보시면 밑줄 끌 부분은 아무 때나 긋지 말고 제가 끌하는 부분 긋고 하시면 돼. 자, 거기에 등록의 개념에 보면은 양가로 2번 있죠. 등록이라 함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 하면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등록에 관한 공적인 장부 있죠. 여기는 등록대장이라고 돼 있네.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이걸 알아두세요. 이거 줄여가지고 등록대장이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다.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등록 신청자 딱 돼 있죠. 밑줄 긋고. 이 등록 신청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다 했잖아.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고 돼 있죠. 또는 법인.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죠. 공인중개 똑같이 내요. 공인중개사 소속 제외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만이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돼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등록 요건 갖추면 등록됩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 정도 알아두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등록 관청은 어디냐 하니까 등록 관청은요. 등록 관청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무소 있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되겠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런 말이지. 구체적으로 제가 칠판에 적어놨는데 이때의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행정시의 시장을 말하고 군수는 모든 군을 말해요. 그리고 구청장은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불문한다. 등록관청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되겠죠? 자, 등록의 절차에 보시면 등록 요건이 나오는데 기억 보니까 공인중개사 밑줄.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요건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두 가지. 거기서 동그라미 디귿. 박스 안에 동그라미 디귿. 건축물 대장.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사무소 확보를 얘기하겠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의 확보다 이 말이지.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하겠다. 이런 거 제외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 연필 모양입니까? 여기 반드시 본인 소유의 건물일 필요가 없으나 전세, 임차권 등의 사용 권한만 확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 정도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는 없네, 그지?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에도 확보 가능하다. 그래 알아두시고. 자, D에 보시면요. 실무교육 이수해야 되는데 언제적 실무교육이냐 하니까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니은에 보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먼저 나왔는 게 뭐냐 하니까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B에 보니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어떻게 했어요? 제외하고 자본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일 거예요. 조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제일 좋아요.
자, C에 보니까 대표자는 뭐라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다음 대표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거기에서 3분의 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 그리고 D에 보시면 대표자, 임원, 사원. 그렇죠? 그 다음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돼 있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 E.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의 사무사법.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등록 기준이고 그 밑에부터가 이제 등록의 절차예요. 등록 절차도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월 달에 나머지 부분을 또 다 그때는 기본서라는 책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거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때도 다 밑줄을 긋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어디를 볼 거냐니까 30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있죠.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등록의 결격 사유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